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국의 국왕과 중국의 황제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동안에 프랑스에서는요, 국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웬 독재자가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로베스피에르가 기요틴으로 보내진 이후에 국민공회는 프랑스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시민들이 국가 통치 권력을 갖는 것, 바로 과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두 개의 하우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원로원과 500인회였어요. 그래서 이 두 하우스에서 5명을 선출을 해서 내각을 구성을 했는데 이 내각이 프랑스를 통치를 했어요. 첫 번째 내각의 과제는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어요. 오스트리아는요, 프랑스 혁명 기간 내에 프랑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거죠.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내각은 장군들 중에 누가 오스트리아로 진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손을 든 사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어요. 나폴레옹은 이기는 쪽에 붙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각의 명령을 받고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격을 했어요. 이탈리아는 서로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왕국 나라였는데 북쪽에는요,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의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군대를 몰아낸다면 프랑스의 그 국경 지역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전쟁을 치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스트리아 군은요, 쫓겨갔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한 나폴레옹은요, 오스트리아 침략군으로부터 이탈리아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미술품들을 모조리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금까지도 파리에 있죠. 그런데다가 가톨릭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약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림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면서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프랑스 인간들 중에 강도는 많다. 나폴레옹은요,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으로 진격해 왔어요. 빈은요,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를 막아낸 적도 있었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벨기에와 롬바르디아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나폴레옹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나폴레옹은 승리를 안고 파리로 돌아왔잖아요. 내각은 나폴레옹이 권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으로 쳐들어가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을 쳐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은요, 이집트를 먼저 공격을 하겠다라고 내각을 구슬렸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투르크 사람들은 프랑스와 사이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를 쳐들어갔어요. 나폴레옹이 한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내각은 만족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집트에 상륙한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당신들을 억압했던 투르크 사람들을 물리치고 당신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 마호메트와 코란을 존중하는 내 마음은 투르크 사람들 못지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폴레옹은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부키르만 해전에서 영국 해군과 맞붙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패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왔는데 시민들은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맞아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권력을 차지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총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원로원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약해져 있는 원로원으로는요, 프랑스를 지킬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원로원은 내각을 치워버리고 3명의 집정관들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집정관은 로마 고대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의 행정관이었는데요. 나폴레옹도 그 3명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 시민들은 나폴레옹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을 주게 되면 국민은 자신에게 권력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집정관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몹시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헌법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프랑스를 법이 똑바로 지켜지는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요점은 이래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렇지만은 예외가 있다. 고용살이하는 사람이 주인과 싸우면 반드시 주인이 이긴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지지와 충성을 받아야 했는데 교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승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그가 정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3년 후, 집정관이 된 지 3년 후에 다른 집정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신이 종신 집정관이 되도록 추대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지배하기 위한 헌법도 제정했어요. 프랑스의 새 헌법은요, 나폴레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국가의 정책은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나폴레옹은요, 투표로 결정하도록 국민들에게 명령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자기 왕국이나 마찬가지인 프랑스를 더 넓히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땅을 미국에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거예요. 성대한 대관식을 직접 계획을 하고 황금 왕관을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쓰고 이제 내가 황제가 되었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죠. 나폴레옹은요 이제 다른 제국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영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든 영국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영국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영해안에 있는 프랑스 배들을 다 침몰시키고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서로는요 만나기만 하면 총격전을 벌였던 거죠. 나폴레옹은 15만 명의 병사들을 영국으로 실어갈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 사실을 영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해군은요 병력을 늘려서 강화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폴레옹 전투에 대비하도록 했어요. 바로 영국 함대의 사령관은요 넬슨 제독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집트의 아부키르만 해전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넬슨의 전함들은요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해군을 순식간에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영국 전함은 단 한 척도 침몰되지 않았는데 프랑스 전함은 22척이나 침몰이 되었다고 해요.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이 쏜 그 탄알에 맞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해군의 제독도 죽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부대, 자신의 군대가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자결해버렸어요.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해전은요.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길을 꺾어 놓았어요. 나폴레옹은 영영 영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후 10년 동안 나폴레옹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자신의 세력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